75세의 한국계 미국인 제향군인 우진은 분비는 식당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재킷을 입고 검소하게 차려입고 거친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몸짓이었다. 그의 주변 분위기는 활기찼다. 단골 손님들이 쾌활하게 수다를 떨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오후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개되면서 주변 소음에 섞여들었다. 우진은 늦는 아들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가끔씩 문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의 문제와 굴욕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식당 문이 갑자기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현우와 태양이었다. 그들의 배지는 식당 조명 아래서 빛났고 그들은 방을 훑어보며 빈 테이블을 찾았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우진에게 빠르게 머물렀다. 현우는 태양에게 몸을 기울이며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두 경찰관은 아는 듯이 웃음을 나누었다. 그들에게 우진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식당은 주로 백인이 사는 동네에 있었고 그와 같은 사람을 여기서 보는 일은 드물었다. 특히 노인이라면 더욱 그랬다.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주저없이 그의 테이블에 다가갔다. 현우는 앞장서서 그에게 짧은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인사도 예의도 없었다. 그저 날카롭고 근거 없는 요구만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커피잔에서 시선을 떼고 차분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안정적이었고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느낀 불안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태양이 말을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나이든 흑인이 엘리트들과 어울리려고 애쓰는 건 매일 보는 일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일종의 농담인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우진은 무표정한 채로 미끼를 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단순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는 경찰들을 진정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짜증만 부추겼을 뿐이었다. 현우는 눈에 띄게 자신에게 만족해했지만 이제 더욱 강경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진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수년간 휴대해온 참전용사 신분증을 꺼냈다. 국가를 위해 한 봉사와 희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 카드를 흘낏 보았을 때 참전용사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경멸조로 웃음을 터뜨리며 잠깐 쳐다보고는 아마 가짜일 거라고 비웃었다. 그는 무심코 손을 튕기며 그것을 돌려주었다. 그것이 나타내는 존경과 명예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태양은 현우의 말을 되뇌며 거만한 어조로 덧붙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당신 시절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설거지나 힘든 일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의 말은 우진의 업적을 굴욕적인 고정관념으로 축소하려는 무례한 시도였다. 현우는 찬성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좋은 옛날이었어.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때였지. 경찰의 눈에 우진은 그저 침입자일 뿐이었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어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그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경찰이 계속 괴롭히자 식당에 다른 손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지켜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식당의 활기찬 수다가 사라지고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굴욕에도 불구하고 우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나쁜 것을 보았다. 증오, 폭력, 불행. 그는 이 모든 것을 전에 겪었다. 이 젊은이들은 그의 평정심을 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우와 태양은 끝나지 않았다. 현우는 다시 몸을 기울여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우진이 즉시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고 위협은 공중에 무겁게 떠돌았다. 우진은 다시 한번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현우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가로채며 말했다. 듣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우진은 말썽꾸러기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를 위협하는 그들의 자세는 그들이 그를 떠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침착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움츠러들지 않았다. 다른 식당 손님들은 침묵 속에 지켜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우진은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가지 이유, 즉 피부색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분노로 반응하면 경찰이 그를 거칠게 다루기 위해 찾고 있던 변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들이 곧 도착해 이 어처구니 없는 대립을 끝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관들의 참을성은 커졌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의심 없이 복종되는 데 익숙해 있었고 우진의 침묵의 저항, 그의 조용한 위엄은 그들을 더욱 짜증나게 했다. 현우는 다시 몸을 기울여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우진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우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지도록 두었다. 그러고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저는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식당의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우는 분명히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놀라서 잠시 주저하며 방심했다. 다른 손님들은 침묵을 지켰고 개입하기가 너무 두려웠거나 아마도 너무 무관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의 긴장감은 짙고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우진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그가 견뎌온 모든 일 이후에는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편견에 직면했고 부당한 대우를 견뎌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가 최소한 약간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젊은 장교들에게 그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침착하고 품위 있게 앉아 있었고 장교들은 참을성 없이 그를 향해 다가와 변명할 핑계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현우는 손을 내밀어 우진의 의자를 밀어내어 큰 소리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져 방 안의 모든 눈이 그쪽으로 쏠렸다. 우진은 일어서야 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현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하며 우진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어조는 분명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무엇이든 찾고 싶어 했다. 우진은 손을 살짝 들었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 남자들은 경찰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폭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군인이었고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이 젊은 장교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범죄자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현우가 공격적인 수색을 계속하자 태양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우진의 참전용사 모자를 잡았다. 단순하고 나이 들어 퇴색된 모자는 우진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태양에게는 그것은 쓸모없는 물건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땅에 던지기 전에 경멸하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그것을 입은 남자가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진의 낡은 코트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처음으로 우진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그가 평정심을 잃는 것을 보는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식당에서 손님들은 숨을 참았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일어섰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았다. 이 두 경찰은 동네에서 잔인함으로 유명했다. 우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현우는 앞으로 나서서 우진의 손목을 세게 잡아등 뒤로 틀었다. 노인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경찰들은 그의 고통에 폭소하며 그를 조롱했고 그가 가장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지만 비명을 지르기를 거부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훨씬 더 심한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것은 그가 조국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중받지 못한 점이었다. 너무 지나치다. 마침내 그는 억눌린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겪은 공포를 보지 못했잖아.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단지 자신이 최소한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 했을 뿐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니? 현우가 쏘아붙였다. 무고한 경찰을 폭행한 죄로 감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잖아. 누가 와서 너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구해줄지 보자. 현우는 주저없이 우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양은 우진의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그가 수년간 의지해온 튼튼한 낡은 지팡이로 마치 쓸모없는 장신구에 불과한 것처럼 살펴보았다. 그러자 태양은 망설임 없이 예상치 못한 짓을 저질렀다. 무릎 위로 반으로 꺾어 부러진 조각을 옆으로 던졌다. 우진에게 돌아서서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우진을 출구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진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자신이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냈다. 그는 머리를 살짝 기울여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작은 카드를 가리켰다. 현우는 노인의 반항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흥미를 느꼈다. 그는 사소한 것을 기대하며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글자에 닿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겉보기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카드는 단순한 예약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끈 것은 굵은 대문자로 인쇄된 이름이었다. 톰슨 경감.
현우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방금 자신이 모욕하고 괴롭히고 잔혹하게 대했던 그 남자가 바로 그들의 상관인 경찰 경감의 아버지였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오만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우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봉사, 희생,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남부에서 태어나 인종차별과 분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난 우진은 일찍부터 세상의 가혹한 현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입대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하고 친구를 잃었으며 수없이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봉사는 모범적이었고 동료 병사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적의 포화 속에서 얻은 존경이 민간 사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흑인일 뿐이었고 항상 알고 있던 것과 같은 편견과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도 우진은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가족을 키웠으며 아들 성훈이 계급을 올려도시 경찰국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진은 세상이 자신을 꺾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항상 굳건히 섰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려 할 때조차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제 2명의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모른 채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동안 우진은 상황의 씁쓸한 아이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러는 동안 현우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에 예약 카드를 쥐고 있었고 그들의 실수의 엄청난 규모를 천천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는 즉시 노인을 풀어주었고 사과를 더듬으며 그들의 행동을 무죄함으로 정당화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우진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우진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던 태양은 이제 얼어붙은 채로 서서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흔들린 듯 보였다. 그들의 행동을 이끈 과도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결과라는 가혹한 현실만 남았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들이 얼어붙은 채로 서서 다음 움직임이 불확실한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새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개입하기에는 너무 위축되어 있던 다른 손님들은 만족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휴대전화를 꺼내 이 순간이 이 경찰관들의 몰락을 알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우진의 차분한 태도는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내면적 혼란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얼굴 표정이 오만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카드에 적힌 이름이 그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들은 방금 자신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을 모욕했고 그의 아들은 경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진은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비록 항상 예상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정의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날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성운 경감이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주의를 즉시 사로잡을 만큼 자연스러운 권위를 발산했습니다.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방 전체가 숨을 참은 것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전체를 훑어보며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진이 여전히 테이블에 침착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두 경찰관은 이제 이전에 오만함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의 옆에 서서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톰스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알아본 식당 손님이 그에게 알렸다. 그가 테이블에 다가가자 방 안의 모든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경찰국장은 아버지를 흘낏 보았고 그의 가슴은 죄어들었다. 우진의 옷은 얼룩져 있었고 부러진 지팡이는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수갑은 여전히 그의 손목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굴욕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으로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평온하고 단호했으며 그의 강인함을 증명했다. 톰스는 두 경찰관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감에 차있던 다니엘 세카르테르는 이제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얼굴은 혈색이 없어졌고 설명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불일관한 중얼거림으로 변했다. 그들은 우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했고 그가 경찰국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몰랐다. 하지만 톰스는 그들의 허약한 변명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 남자를 날카로운 진지함으로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은 이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우진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명예롭게 나라를 위해 봉사한 베테랑입니다. 누구든, 특히 그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원의 말이 레스토랑의 무거운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실수의 무게에 짓눌린 다니엘 세카르테르는 손님들의 비난하는 시선이 그들에게 무겁게 느껴졌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의 모든 특징에 새겨져 있었다. 톰스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명확했다. 그는 지체 없이 경찰관들에게 즉시 레스토랑을 떠나 다음날 아침 그의 사무실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었고 받아들일 변명도 없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이제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경찰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당을 나갔다. 경찰관들이 간 후 톰스는 온화하게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열쇠를 꺼내 천천히 우진을 수갑에서 풀어주었다. 팔찌가 땅에 떨어지면서 금속성 딸각 소리가 났다. 우진은 손목을 살짝 구부리고 자유를 되찾은 기분을 만끽했다. 경찰이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고 자신을 일으켜 세운 남자를 보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자신의 지연에 대해 사과했고 무엇보다도 경찰관들이 우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아버지가 겪은 굴욕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우주는 사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한 방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성우는 품위와 자제력을 보여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그 순간의 심각성을 흡수하면서도 평화의 감각에 쌓였다. 그날의 고통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우진은 아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경찰청장은 아버지에게서 힘과 존엄성의 모범을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냈지만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을 나갔을 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경찰의 행동에 분노한 사람들은 우진과 그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재빨리 뭉쳤다. 톰슨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경찰 내부에서 즉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다니엘 세카르테르는 6개월 동안 무급정직을 당했고 편견과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엄격한 징계 조치는 지역 사회 전체의 편견이 이 마을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경찰청장의 행동은 리더십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상황에 상관없이 정의와 존중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진에게 그날은 전장과 자국에서 치른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과 그가 그에게 심어준 가치관을 더욱 강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변화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